자, 3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건가요, 여기? 잘 안 보이는군요, 여기가. 잠깐만, 이쪽으로 잠깐. 네. We have a continual desire to communicate our feelings and yet at the same time the need to consider them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이렇게 됐네요. 저기 이제 continual이라고 써 있죠. continual이 있고요. continuous가 있어요. continuous. 우리말로는 다 계속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요 continuous란 말은 만약 그 지금 장마 기간인데 장마가 온다면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거를 continuous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continual이라는 거는 오늘 오전에 비가 쏟아졌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쏟아지고 또 쉬었다가 오고 또 쉬었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단속적인 경우에 계속적인이고요. 요건 연속적인 경우에 계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는 계속이니까 계속 비가 오잖아요. 이것도 계속 비가 오고. 그런데 이건 단속이니까 왔다가 끊어졌다 계속적으로 오는 거고, 이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we have a continual desire to communicate our feeling. 우리 감정을 의사소통하려는 continual desire. 우리 감정을 의사소통을 할 때 24시간 다 이렇게 다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내는 거니까 위에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we need to conceal them. 여기서 them은 feeling이죠. 그래서 감정을 감추려는 욕구도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뭐야?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적당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뭐 사회적 상황이겠죠. 사회적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놔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감정을 내보내고 싶기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또 감추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뭐 당연한 얘기고요.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our hunter-gatherer ancestors could survive only by constantly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through non-verbal cues. 수천 년 동안에 수천 년이 아니고요. 100 곱하기 1000이니까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의 헌터 게더러 앤서스터니까 수렵하고 채집하는 그런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단지 뭐에 의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팅을 함으로써 with one another 서로 뭘 통해서 non-verbal cue니까 아마 비구두적인, 비언어적인 단서, 그러니까 이제 gesture라는 얘기가 되겠죠. Developed over so much time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that is how the human face became so expressive and gestures so elaborate. 그래서 오랫동안 개발되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죠. PP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개발이 되어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이 non-verbal cue가 언어의 발명 이전에 그래서 that is how 어떻게 인간 얼굴이 그렇게 expressive 표정이 이렇게 풍부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제스처가 그렇게 뭡니까? elaborate라는 말은 정교한 이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형용사일 때는 정교한이란 뜻이고요. 동사일 때는 뭐 공들여 만들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기도 뭐 공들인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공을 들인 이런 식으로. With these counter forces battling inside us, we cannot completely control what we communicate. 근데요, 잠깐요. 이 counter force, counter란 말은 반대의 역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반대의 힘이 뭐죠? 지금 여기 나온 게
반대의 힘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커뮤니케이터. 아, 이게 답이 1번인가 보네. 이거 학생들이 오답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친구 요 1번이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거 풀면서 지금 조금 의심이 될 정도인데 1번이 답이다.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 없네요. these counter force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요건 거네요. desire 하나, need 하나. 요거는 의사소통을 나타내고 하는 거, 이거는 conceal, 감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낸다는 건 reveal이잖아요. reveal 하려는 그 다음에 욕구나 필요성과 conceal, 감추는 거죠. 우리 여학생들 같은 컨실러라고 알죠? 컨실러라고 우리 뭡니까? 이 얼굴에 뭐 났을 때 이렇게 감추는 그걸 컨실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드러내느냐, 감추고 싶으냐의 두 가지 욕망인 거죠. 이 서로 교차되는 힘, 반대의 힘.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게 나오니까. Our real feelings continually leak out in the forms of gestures, tones of voice, facial expressions, and posture. 우리들의 진짜 감정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leak out, 새어나오죠. 어떤 형태로? 제스처나 목소리의 톤이니까 어조라고 그러죠. 어조. 이게 이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거, 신경질적이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facial expressions이니까 얼굴 표정, 또 posture, 자세, 뭐 등등등으로 뭐 자세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좀 관심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뒤로 젖히면 좀 하는 거 이런 거 다리를 꼰다든지 등등등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이 새어나오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여기 그런데 말이죠. We are not trained.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뭐 하도록? To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feelings. 우리가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비구두적인 단서에 주목하도록 훈련을 못 받아. 우리 학교에서 야 어떤 애가 우리가 말해 그런 과목이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으면 좀 무관심하다, 냉담하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웃으면 친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받지는 않아요. 받적은 없죠.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알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4번. By sheer habit, we fixate on the words people say while also thinking about what we will say next. 그래서 요 sheer한 말 여기 나와 있는데 순전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순전한 투명한 이런 깨끗한 이런 뜻이죠.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we fixate란 말은 fix에서 나온 거겠죠. 이건 이제 고정시키다도 되고요. 이제 눈에 보일 때는 고정시키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일 때는 뭐 집착하다, 어디에 매달리는 거니까요. 그런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우리가 집착할 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 고정시킨다고 그러나 집착한다고 해볼게요. while 또한 생각할 때 뭐 해야 되나? what we will say 다음에 뭘 말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에 이렇게 집착을 해. 말에만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정도 좀 읽고 제스처도 좀 읽고 여러 가지 상황을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그러한 어조라든지 아까 쭉쭉 있었죠.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말만 듣고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겠죠. 나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받아들였냐? 뭐 이런 식이 되겠는 거죠. What this means is that we are using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tential social skills we all possess. 이렇게 돼서 여기 참 반대 세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요거는 뭐 좀 잘못 번역 오역인 것 같습니다. 반대의 힘인데 아까 저 위에 그 컨실을 리빌하려는 욕망과 컨실하려는 필요가 있었으니까 반대되는 세력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반대되는 욕망이라고 또는 반대되는 필요라고 번역을 했었던 게 또 원문에 충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미스하지 않았나. 그냥 있는 그대로 사전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반대의 필요나 욕구 이렇게 해석했던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데디아인데 우리가 사용한다 단지 굉장히 작은 부분 잠재적인 사회적 스킬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또는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소셜 스킬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말뿐만 아니라 제스처라든지 비언어적 큐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일부만을 단지 사용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3점인데 이거 어려워서가 아니고 뜻밖에도 1번이 있어서 답을 고르기가 1번을 설마 1번을 답을 쳐야 되나? 라는 정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답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마친 이 학생들에게는 실력도 실력이려니와 1번을 찍을 수 있는 제가 1번 나온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번은 어쩌다가 나오고 수능에서도 가끔 뭐 어렵다고 하는 거에 2번이 나오죠. 그래서 좀 의외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르칠 때 야 1번은 절대 답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1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야 1번도 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영어가 이게 점수제로 해서 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10점 단위로 학생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순서 그다음에 삽입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급기야는 1번이 답인 그런 시험 문제까지 제가 보게 되네요. 어쨌든 이 2학년들의 경우는 입시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잔소리가 되겠는데요. 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냐? 결국에 이제 학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어지고요. 고교 추천 전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몇몇 학생들 그리고 근데 그 추천을 받는 학생들도 플러스 수능 최저 학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학종이 줄어들면서 정시 비율이 40%나 되기 때문에 정시가 40%라는 얘기는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가 50% 정도 50%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수능 체제가 1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와요. 10년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다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게 가장 큰 도전적인 문제가 뭐냐면 수학을 문이과 구분 없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 수학을 당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과 학생들이 선택을 하죠. 또 다른 과목을 문이과 같은 수학 플러스 이렇게 뭐 벡터나 기하 벡터나 미적분 2나 뭐 이런 걸 선택을 할 사람 확률인가? 확률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확률 기하 벡터가 빠졌나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 2나 확률이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플러스로 하고 기본적으로 수학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과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최저 등급을 맞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계획에 굉장히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어, 영어, 그다음에 사탐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특히 뭐 사탐을 하나 틀리면 등급이 하나씩 팍팍 바뀌는 그런 처절한 그런 경쟁이 될 것 같고요. 국어도 뭐 역시 중요하지만 그래서 영어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절대평가니까 등급을 잘 확보하는 것이 대학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절대평가지만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상대평가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수험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선생님이어서 영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입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에서마저 최저 이 등급을 따지 못하면 거의 대학 가기 쉽지 않을 거다. 특히 문과는
정말 뭐 처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1년도 22년도가 되죠. 여러분들은 22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연말쯤 해가지고 뭐 이번 시험 끝나든지 방학 때쯤 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